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길 바란다는 얼토당토하는 발언으로 마치 결백한 도덕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국 내정자가 걸림돌입니다. 정말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원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자연인 조국으로 돌아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인식구속케 한 장본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번 조국 게이트에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과 국민을 위해 법무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번에 검찰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게 당부 겸 경고를 합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향후 검찰 수사가 조국과 그 일가에게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맹탕 수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장에서 검찰 수사를 핑계대고 모든 비리와 의혹을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물타기 작전에 결코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권력도 백도 없는 전국의 흑수저 수능시험생과 재학생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학부형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리의혹의 끝판왕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의 수호를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엄정한 검찰 수사를 자청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김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와 그리고 맨날 딴 얘기만 하다가 우리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선 같이 수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조국의 아들 딸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 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딸 이 사람들 수사를 하면 이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어야만이 그리고 수사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정화한 법학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양심이며 국민에게 도리를 지키는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조국 게이트는 국민에게 던져두고 문재인 내가 또 해외여행지를 떠난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동남아 국가를 제집 다니듯이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는 신남방 정책 차원이라고 하지만 가사 한 게 뭐 있습니까? 동남아 국가 말고는 동맹국가, 유럽 선진국 정상들과 정상 외교를 하지 못하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외교를 하다 보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18년 3월 베트남, 18년 10월 인도, 싱가포르, 18년 11월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금년 3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다음 달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끝으로 동남아 전국가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끝나면 동남아 국가 관광 안내원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간에는 태국에 사는 딸을 보러 가는 것이니 외교 행랑을 잘 조사해 봐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계속 여행을 하시겠다니 인사청문회에 통과 못한 비리 후보자들을 전제 결제한 것처럼 조국도 전자 결제로 임명할 것이라는 소리가 타다합니다. 문재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자 결제로 한다고
조국 임명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전자결제 재가를 하겠다는 발상도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지만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표리부동이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이니 국빈 방문, 공식 방문을 빙자한 부모, 딸 상봉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전자결제 해외여행 그만하시고 산적한 안보위기, 경제위기 타개책을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좌파 국정 파탄에 지친 국민들에게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어제 동서울 터미널 서명팀들이 서명 100회차 한다고 저를 꼭 좀 와줬으면 해서 오해 들렸어요. 정말 그 100회차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현장에 마이크 들고 호소도 하고 이리 했는데 와서 서명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나이든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터미널이란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정말 참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런 아이들이 되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놈들을 위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우리를 마치 무슨 괴물처럼 쳐다보고 외면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슬픔을 느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해야죠. 어쩝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저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저 아이들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소리가 뭐해도 저 친구들 자기 길로 갑니다. 네. 우리 공화당이 어쨌든 세력을 넓혀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이 자유대한민국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명대를 좀 많이 나갑시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가 서울시당 맡았을 때 서명대 한 5-6곳 하고 있었는데 지금 35곳 이상 늘렸어요.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49개 선거구별로 하나씩 다 하는 게 지금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요. 자원에서 나오십시오. 언론 우리 보도 안 해줍니다. 8.15 하고 나서 저녁부터 부산에서 살고 있는 저희 고향 선배님이신데 정부에 아주 고위직을 하신 분이에요. 저 활동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시는 분인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 못 받았어요. 그 일요일날 저녁에 겨우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8월 15일날 14일날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시청 앞에서 우리 행진을 봤대요. 제가 그 앞에서 가고 있는 모습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규모에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산 살고 있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니까 서울에서 정말 이렇게 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소를 투쟁하는 줄 몰랐대요. 정부에 아주 일거 고위직을 지난 분이에요. 그러니 다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국군기무사가 해체되고 이제 뭐 정보지원사령부를 만들다 보니까 역대 사령관들 또 이 개차반 만드니까 우리끼리라도 한 달에 뭐 한 번씩 또는 3개월에 한 모이자 해가지고 한 2차례 모였는데
그분들도 깜깜해요. 그분들도 깜깜해. 나 아주 실망했어요.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가 매 건강 뭐 병원에 간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 참 기가 막힌. 그래 어떤 분은 우리 동지들은 그래 대한민국 망해버려야 싸다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둘 수도 없잖아요. 다행히 이 불행인지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안 됐더라면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솔당 저놈들한테 의해서 나라 넘어갈 뻔했는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탄핵이 분노했어. 여러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했어. 또 좀 더 미리 내다본 분들은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적과 통일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벽을 들고 일어난 국민들이 일어났어요. 났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서명 활동을 하면서 당원 확보하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대가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 광화문 텐트 치고 여기 있다 보니까 서명대 현장에 잘 못 나가봤어요. 근데 앞으로 짬을 내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 볼 생각을 어제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내면하지 말고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도록 설득하고 다가가야 되겠다. 다행히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서울대, 고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잘 계획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 8.15 지난주에는 다행히 보니까 평소보다 3분의 1이 더 나왔어요. 3분의 1이 더 나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태극기 집회 숫자보다 늘려야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30만 태극기 집회 이거 열면요 문재인 정권 저게 태도를 바꾸든 안 바꾸면은 안 바꾸고 정말 나라 팔아먹는 상황이 오면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언론에 외면받고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열심히 고생해봤자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서명대 서명 현장으로 솔선해서 자기 구 마을에 하세요. 하면 서울시당에서는 여러분 신청하면 텐트하고 앰프하고 기타 구성물 지금 만들어서 줍니다. 신청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극기 집회 열심히 하면서 서명대를 철저히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절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싸우지 마세요. 카톡방 걸 이런 거는요 공지사항이나 서로 알리고 소식 묻는 걸로 하고 일체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밤새우고 있지 마시라고요. 우리 두 대표님들 연설하신 거 우리 당원 동지들이 감동 있게 연설한 거 인터뷰한 거 이런 거를 퍼나르는 작업을 그런 걸 하면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우리의 당위성과 정의성을 알리고 우리를 지지자를 확보하고 더 당원을 확보하는
그 길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비도 또 천만인 선명본부의 그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 언론 보도는 정말로 잘 안 되네요. 보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탄압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 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론조사에 상승세가 있으니까 그건 이놈들이 그걸 꺾어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지금 눈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당이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고 비판하는 당이다. 이것이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홍콩 사태는 연일 국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합니다. 뭐 CNN부터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많이 보도. 우리 당이 하는 택 집회는 2년여 140장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벤트고 뉴스거리인데도 국내 언론은 그만두고 해외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홍콩 사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대만 문제냐면 여기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을 결재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면 언론들이 다 그걸 커버하고 연일 뭐 생존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는 투쟁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워싱턴에 뭐 로비도 하고 여기 외신 기자들 얼마나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행사에 이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고 보도가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빨리 끝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평가받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시 딸내미 문제로 조금 뭐 보수 언론에서 일부 취재 경쟁하면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 중에서도 그 전직 외교관들이 지금 5차 시국선언을 했어요. 어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66명의 전국 대사분들이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외교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나서길 꺼려하는 점잖은 분들인데 그러면서도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제 정세는 밝고 아마 국민들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잠깐 저도 어디 관심 있게 봤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간 군사 화보대 등을 북한과 합을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즉각적인 미국의 반발을 샀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유엔 체제의 소극적인 문재인 정권 또 전략무자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 국제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과는 반일 감정 조성으로 거의 준전투 상태까지 와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상사태 측면에 있고 이거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연합하는 것이고 한미일 체제를 이탈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미개한 종족 조율을 후퇴하는 것이지 우리 자유민주 시민이 갈 길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명대, 반문명의 이런 대립구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사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억한 성공을 이루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이라는 이륜의 수레바퀴 체제인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성명서 읽으면서 느낀 거는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마치 공중에 납치된 여객기와 같다. 그래서 빨리 그 납치된 조종석을 부수고 들어가 범인을 제압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납치된 비행기 비호가 있어요.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세력한테 납치돼 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좀 작은 메아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한일 군사보호협정 폐기를 빨리 철회해라. 그리고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방국은
문재인 정권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분리해서 정책을 해라.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독재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폐해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이론을 폈듯이 이 외교관 66분 전직 대사님들이 말씀이 앞으로 우방국들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고 대다수의 한국민을 분리해서 정책을 펴달라.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로 외교관들 점잖은 분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뭐 4.19보다도 뭐 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워딩이면 엄청난 좀 시련이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이고 이번 주도 우리 당의 행사가 많습니다. 어제는 우리 창당 2주년 기념 청년들 톡쇼 보셨겠습니다만은 참 훌륭하신 우리 청년 당원들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배려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박근혜 대통령님 대법원 그 선고 마지막 선고가 있는데 그날 12시부터 집회하고 또 행진하고 와서 마무리 집회하는 일정부터 해서 또 금요일날 창당 2주년 대토론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토요일날 1부 집회, 2부 집회 바로 이곳에서 창당 2주년 행사를 검소하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기자회견 뒤에 팟캐스트를 지난주에 그 장현호 전 정방대학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해주셨는데 오셔가지고 또 못다한 말씀을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늘 저희들 109일째입니까? 오늘 109일째 광화문 투쟁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투쟁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통합과 혁신준비위원회라는 단체가 야권 통합, 혁신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 나경원, 김병준, 오세훈, 원희룡,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정병구, 안철수 대리인 김근식 교수 등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서로가 탄핵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온갖 혐의를 다 뒤집어 씌우고 탄핵을 강행하고 지금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서로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국수석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참 원희룡 선배한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장인 자한당 소속 권영진 시장은 탄핵 책임 공방은 중지하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탄핵 책임 공방을 중지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홍문종 대표님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그렇게,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이 필요성을 역설했던 탄핵 백서가 정말 정리가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그 책임에 대한 이 공과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탄핵 책임 공방 그만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는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낱낱이 다 좀 밝히고, 그래서 잘잘못을 좀 따질 건 따지고,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좀 책임지고, 그럴 때 그 반성과 책임 위에서 우리가 마음도 열고 또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뭐 탄핵 책임 공방 그만하자, 이제 뭐 서로 상처를 서로 받았으니까 이해하고 뭐 하나 되자, 이런 좀 헛개비 같은 얘기 좀 그만하시고,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이하 모든 이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이 탄핵 백서 작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사실 좀 후원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아마 내일 좀 이 부분을 좀 크게 좀 보도할 겁니다. 왜냐, 조선일보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자기들이 또 앞장서서 일들을 뭐 헛소문들을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역시 어찌 보면 탄핵 당시에 이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죄도 묻어가려고 이런 목소리들을 좀 크게 보도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소위 뭐 시민단체, 사회단체, 문재인 탄핵 1천만 서명운동이라는 뭐 단체가 갑자기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허평한 이 대표님 계시지만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우리 박근혜 대표님의 정말 억울한 그런 누명, 그리고 잘못된 탄핵 이 부분들을 밝히고 무죄 석방을 위한 어떤 서명운동 아닙니까? 우리 이 서명운동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니까 무슨 이런 비슷하게 그 뭐 유사단체 비슷하게 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주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무성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론하시는 정강훈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또 돈이 많다 보니까 10월 3일 날 또 이곳에서 지난번 8.15 때 했듯이 그날 뭐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통광고, 전면 광고까지 냈습니다. 전면 광고 그런 거 한번 내려면 뭐 2천만 원 이상씩 드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결국 이런 저런 움직임들을 하나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배후랄까요? 바탕에는 결국 김무성 등 탄핵 주도 세력이 그 배후에 또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그리고 뭐 우리 유사단체인 문재인 탄핵 1천만 서명운동 이런 데가 왜 또 갑자기 생겼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정말 애국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헤아려서 주변 분들이 좀 헷갈려하면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자기들 속셈을 박형준 교수라고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했던 분이 요약해서 자기들 생각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박형준 씨 얘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김병준, 홍준표 등 누구도 홀로 서기로는 미래가 없다. 함께 정치적 자산을 불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한 분 한 분 얘기들이 전부 다 이 탄핵 주도 세력 내지는 동조 세력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보수 뭐 우파 통합 또는 뭐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한번
새 결집을 하겠다라는 속셈을 오늘 만천하에 드러낸 셈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이런 가당차는 보수 우파를 들먹이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욕보이면서 진행되는 이런 이 탄핵 주도 세력들의 이 잘못된 움직임 또 이에 현혹되어가는 어떤 이 혼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선을 긋고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해 갈 텐데 우리 당원님들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에 좀 이게 헷갈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께도 좀 잘 좀 설명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계기가 내일 모레 대법원 앞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선고 그때 이제 141차 태극기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날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이미 어제부터 뭐 민노총의 양반들이 이제 양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민노총 패거리들이 뭐 벌써 어제부터 천막치고 이제 난리치고 있다는데 한판 그날 세게 한번 붙읍시다. 네, 그냥 오늘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신임 사무총장께서 우리 탄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른바 야권 모임에 우리 빠져 있는 거 아시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튼 닫고 뭘 해보자, 탄핵 묻고 넘어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만 없으면 저들이 묻고 가자 그러고 지금 문재인 지금 저렇게 개판 치고 있는데 이거 정권 뺏어 오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했고 또 제가 연설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타도를 한다고 칩시다. 한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문재인 타도를 한다고 쳐도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시련이 오면은요, 우리 보수 우파가 결국은 뿌리째 뽑히게 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저 사람들을 보수 우파라고 했다가는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그나마 남아있던 보수 우파가 뿌리째 뽑히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보수 우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탄핵을 넘고 지나가자, 없던 일로 하자. 아니 그게 500년 전 일입니까? 1000년 전 일입니까?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보수 우파의 정체성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덮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역사에도 우리가 기록을 남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이런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뇌물죄가 없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이 없다, 뇌물죄가 없다, 가장 검소한 대통령이었다,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에 전부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정권 탈취했다 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야권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당에 있을 때 가장 좌절했던 것이 그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니들 잘못했다고 좀 해라. 그러면 니들 저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수 우파를 지켜온 사람들한테 큰절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수 우파 재건하는 대열에 우리가 그나마 니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 사람들에게 묻고 그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하면 니들이 거룩한 정말 위대한 우리 혁명군 사업에 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만 없으면 지들이 뭘 어떻게 해볼 것 같으니까 문재인이 하도 죽쓰고 있으니까 우리만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맨날 문 닫고 앉아있는 놈이에요. 거기서 이름 거론되는 놈들 다 탄핵한 놈들 아니야. 앞장섰던 놈들 아니야. 그놈들이 자랑 앞장섰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땐 뭐 전번에 통합한다고 뭐해서 보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뭐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뭐 운 사람도 없고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진지하게 한 사람도 없고 아이고 정말 그 소리가 말소리인지 개소리인지 소소리인지 탄핵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어서 저희가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탄핵에 뭐 반대한 사람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뭘 어떻게 했었다. 예, 반대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때 반대하지 않은 애들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촛불에 본인들이 스스로 한 얘기예요. 촛불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끌려 나와서 머리채 끌려서 광화문 광장에 끌려다닐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는 불탈 것이다. 완전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야말로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은 우리 좌파 보수 우파 자한당 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탄핵을 하는데 자기들이 참석했고 그래서 그나마 오늘 자한당이 있다. 이 새끼들은 니들 없는 게 훨씬 나아. 근데 다 불타는 거 훨씬 나아 이 새끼들아. 나쁜 놈들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놈들이 하는 그 작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좌파 자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저 태극기 이름을 들고 탄핵 묻고 그냥 문재인 타도하는 점 어떻게 해보자 하는 놈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신분도 그렇고요. 돈도 있고요. 그나마 우리 보수파, 지들이 보수파라고 하는 놈들이 커넥션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8월 15일 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날 8월 15일 날 나온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구나.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놀란 건 태극기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웬 갈래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 빼놓고라도 저 대한문도 있고 동아면세점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고 먼 목사도 있고 뭐 웬 양아치도 있고 뭐 웬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으냐. 우리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날 한국 땅에서 태극기 들고 나온 여기 그날 집회하러 온 사람 숫자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대한 정말 혁명과업을 지금 혁명군 여러분들께서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제가 전번에 저 토요일 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목숨 걸어야 된다. 우리 태극기도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해요. 맨날 뒤에서 뭐라 그러고 우리를 무슨 저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우리가 옳은 거 맞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100년 후에 이기면 어떡합니까? 50년 후에 이기면 뭐예요? 나라가 다 공산화되고 역사책 속에 한 줄로 그때 그 사람들이 옳았다.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고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지금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 더 심해져요. 이제 야권들이 이제 문재인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뭐 아까 얘기한 사람들 우리 저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치 대다수인 것처럼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편 들을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주변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러 옹졸한 사람이라 그러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무슨 탈레반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아마 우리를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럴런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긴다고 해도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강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금 더 우리가 투쟁 의지를 가지고 투쟁해야 된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기 때문에 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 싸움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보수 우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덕인심을 해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더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시에 저희가 가네요. 잠깐 쉬었다가 6시에 현장 이동해서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